부동산 고민 해결 프로젝트. 아파트를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하우스를 사는 것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렛츠고 시드니 박팀장이 간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 상식 1편 두 번째 영상으로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 하우스와 아파트의 차이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파트나 유닛의 경우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유닛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가격대가 하우스보다 낮기 때문에 조금 낮은 예산을 가지고도 투자용 부동산을 장만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지금 2019년 9월 시드니 하우스의 중간 가격이 90만 불이고 유닛의 중간 가격은 71만 불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호주의 주거 형태 중에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아파트나 유닛의 경우 원베드룸과 투베드룸은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3베드룸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적고요. 4베드룸 유닛이나 아파트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4베드룸 아파트나 유닛은 저도 본 적이 몇 번 없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번도 호주에서는 4베드룸 아파트나 유닛을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4베드룸 아파트나 유닛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 어디서 봤다는 것을 한번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아파트 문화가 아닌 나라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가족의 주거 형태를 3베드룸이나 4베드룸으로 잡고 젊은 커플이나 아주 어린 아기들이 있는 부부들이 거주하는 형태로 아파트나 유닛을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난 호주 분들이나 아니면은 영국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아기들이 커서 이렇게 걸어 다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뒷마당이 있는 하우스나 타운하우스로 이사 나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시아인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3베드 아파트나 유닛들은 수요는 정말 많은데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그런 형국입니다. 투자용 부동산으로서 아파트나 유닛이 좋은 점, 두 번째로는 하우스보다는 낮은 공실률을 둘 수가 있겠네요. 더군다나 아주 빠듯한 예산으로 투자용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그 사이에 공실이 난다면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2019년 10월 현재 시드니의 렌탈 마켓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시세보다 아주 조금만 더 높게 렌트비를 책정해서 마켓에 내놓으면 3, 4주 정도는 아주 쉽게 공실이 나는 그런 마켓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나 유닛들은 하우스들에 비해서 교통이 훨씬 편리하고 트레인 스테이션이나 쇼핑센터 혹은 숍들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우스보다는 비교적 쉽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우스에 비해 비교적 적은 메인테넌스 코스트, 즉 수리 비용이 하우스에 비해 적게 들어간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하우스에서는 배관이나 하수도 문제, 혹은 지붕이나 거터, 수영장 같은 곳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몇천 불에서 몇만 불 단위까지의 수리 비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에 반해서 유닛의 경우에는 아파트 안쪽에만 집주인분이 책임을 지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인테넌스 코스트가 하우스에 비해서 훨씬 적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금 혜택적인 면인데요. 아파트나 유닛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 즉 디프리시에이션이 하우스보다는 더 나오기 때문에 매년 조금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 감가상각을 이용해서 비용 처리를 통해서 세금 혜택을 보시는 것이 합법이고 이 감가상각의 금액이 적게는 몇천 불에서 많게는 몇만 불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집값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100% 확신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챙겨가실 수 있는 이 세금 공제 혜택은 100% 이득을 가져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동산 감가상각을 이용한 세금 혜택을 보는 방법은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은 낯선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매년 빼먹지 마시고 최대의 혜택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투자용 부동산으로서의 아파트나 유닛의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큰 땅을 아파트 주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땅에 높이 아파트를 올려서 그 위에 지어진 모든 아파트들이 그 조그만 땅을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은데요. 땅이라는 개념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개념인데 반해서 그 위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과 거기에 딸려있는 픽스처와 피팅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낡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만큼 아무래도 하우스에 비해서는 많이 오를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일 것 같습니다. 반면 땅이 있는 하우스는 건물이 낡으면 허물고 새로운 구조나 아니면 1층의 건물을 허물고 2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취향에 맞게 엄청 럭셔리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지만 아파트나 유닛은 아무리 오래돼도 그 건물 자체를 허물지 않는 이상은 카펫을 새로 깐다든지 실내에 페인트만 새로 칠한다는 정도의 변화만 줄 수 있고 그 집의 구조라든지 큰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게 단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우스들은 같은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땅의 사이즈가 다르고 또한 그 땅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의 사이즈, 형태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고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나 유닛들은 층마다 같은 플로어 플랜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 아파트만의 뭔가 특이한 스페셜 피처를 가지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해져 있는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은 1층에 있는데 한 층 위에 우리 집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집이 71만 불에 팔렸다면 같은 시기에 팔 경우 우리 집은 70만 불밖에는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겠죠?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나 유닛의 두 번째 단점은 스트라타입니다. 이 스트라타라는 말은 즉 부동산의 소유권, 타이틀이 등록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나온 말인데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나 유닛은 스트라타 타이틀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 말은 부동산의 일정 부분, 보통 랏이라는 단위로 불리는데요. 이 부분은 아파트나 유닛의 안쪽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랏들은 개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으며 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랏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즉 커먼 프로퍼티라고 정해놓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집주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역들 커먼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즉 아파트 현관, 복도, 가든, 그리고 드라이브웨이나 리프트 등등 이런 에어리어들은 모든 집주인들이 공동으로 돈을 내서 이런 지역들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한국의 관리비와 비슷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당연히 아파트 안에 수영장이라든지 바베큐, 그 외에 체육시설 등 이런 공용시설들이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이 비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맞는데요. 단편적으로는 건물 안에 아파트나 유닛의 숫자는 적은데 이런 공용시설들이 많이 있다면 그만큼 각각의 아파트 주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계산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비용들은 스트라타 랩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스트라타 관리 회사에서 분기마다 걷어가고요. CDD의 경우 투베드 유닛들은 분기당 보통 500에서 800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의 경우는 수영장 등의 공용시설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분기당 800에서 1500불까지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고급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지 안에 수영장은 물론이고 도서관이라든지 극장들도 포함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의 경우 스트라타 레비가 분기당 4,000에서 5,000불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스트라타 비용을 얼마를 어떻게 걷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아주 복합적인 정보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유닛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비용 정보들을 요구하셔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용 부동산으로서 아파트나 유닛의 단점 세 번째는 부실공사가 되겠는데요. 사실 저는 부동산 에이전트 일을 오래 하면서 작다면 작고 소소하다면 소소한 이런 부실공사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화장실 벽에서 물이 새서 거실이나 방으로 스며 나오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경험을 했고요. 습기 때문에 벽에 곰팡이가 아주 시꺼멓게 끼는 경우들도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문, 창문, 바닥 시공 등등에서도 부실공사의 사례들을 지난 14년 동안에 아주 많이 봐왔습니다. 더군다나 시드니에 불어온 부동산 붐을 타고 엄청난 양의 아파트들이 아주 빠르게 지어지면서 오팔타워나 마스코타워 아니면 젠랜드 아파트 같은 주민들이 밤에 대피를 해야 하는 그런 사태들까지 벌어지면서 시드니에서는 첫 주택 구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절대 사지 말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토요일에 오픈 인스펙션을 할 때마다 종종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실공사 아파트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반드시 스트라타 리포트를 오더하셔서 그 빌딩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아주 초창기에는 어떤 디펙트들이 있었고 그 디펙트들이 어떤 식으로 팔로우업이 되었으며 또 스트라타 레비는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편에서는 투자용 부동산으로 하우스를 구입할 경우에 장단점과 랜드 텍스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